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4월 12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지수상으로는 보합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오늘 에코프로 BM 이쪽 배터리 소재 업종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상승세가 조금 꺾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거래소 쪽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매기가 조금 이동하는 그런 게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 변화가 좀 보인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해서 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것들 제가 그 신용융자 잔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같이 이렇게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까 그럽니다. 오늘 이제 전체 시장을 보면요. 거래소가 플러스 0.11% 올랐습니다. 그래서 2,550포인트, 2,500은 이제 훌쩍 뛰어넘었죠. 코스닥은 반면에 마이너스 0.93%, 89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조금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 대금 면에서도 아직도 코스닥 거래 대금 규모는 더 크지만요. 최근 들어서 거래소 쪽으로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14조 1천억인데요. 10조를 넘지 못하다가 거래소가 14조까지 왔는데 한 15조만 돼도요. 대충 이제 강세장 그 규모를 좀 갖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최근 거래소 거래대금 늘어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코스닥은요. 거래대금이 16조 7천억입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거래소보다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이제 그 거래소 이제 코스닥 그 배터리 소재주들 이렇게 뭐 70만 원, 20만 원짜리 주식들이 몇백만 주식 거래가 되니까요. 그 거래대금 때문에 코스닥이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코스닥은 거래대금이 16조 7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거래소보다 더 거래대금이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면요. 어제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앞에 직전 고점도 넘겼고 1년 전 고점도 이렇게 넘겼습니다. 신고가를 내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거래량을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도 훌쩍 이렇게 한 2배 정도 늘었다고 보여지죠.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나 같은 그 얘기죠. 그래서 시장의 볼륨도 커졌고 시장의 관심을 그만큼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쪽에서 좀 주춤하면서 이 거래소 쪽으로 매기가 조금 이전하고 있다. 지표로도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하나 이제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거래 그 매물대가 2,500 근방에 이렇게 아주 상당히 길게 포진해 있는데 요 2,500 포인트를 지금 이렇게 훌쩍 뛰어넘으면서 매물대가 이렇게 줄어 있다는 얘기죠. 매물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2,500만 이 고비만 넘긴다고 그러면 2,600이나 2,700까지는 아주 쉽게 어려움 없이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벌써 2,550 왔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죠. 수급만 봤을 때는 재료보다는 수급이라고 그러죠. 수급만 봤을 때 매물이 그렇게 두텁지가 않다. 2,500만 넘어서면 좀 시세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그 매물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소 그래프가 그렇고요. 코스닥 그래프는 뭐 대단하죠. 이렇게 강세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로 봐도요. 미국 나스닥이 한 15% 정도 수익률이 났다고 그래요. 금년 1년 동안요. 우리 코스닥이 지금 근 30%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최근에만 봐도 그렇고요. 그동안에 쭉 이렇게 코스닥 그 흐름을 봤을 때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이 대단한 시장이었다. 특히 이제 배터리 소재주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그쪽에서 수익률이 많이 났죠. 그래서 그쪽 종목 제가 조금 이따 좀 분석을 해드릴까 그래요. 가지고 계신 분들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코스닥 오늘 하루 흐름을 보면 이것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 그림인데요. 이런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매물을 받았는데 요거는 받아줬어요. 근데 오후에 이렇게 물건이 나오는 것은 받아두지 못하면서 특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종가물에 크게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오늘은 훨씬 더 강했다. 이런 점들이 지금 시장의 어떤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봉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일봉으로 보면 아직도 단단합니다. 그렇지만 분봉으로 보면 시장이 조금 힘이 코스닥이 좀 약화되면서 거래소 쪽으로 매기가 이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오늘 시장 수급 보면요.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2,100억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 660억 매수 우위입니다. 개인들이 거래소에서는 880억을 팔았고요. 매도 우위란 얘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1,100억을 매수 우위했습니다. 요게 조금 눈에 띄죠.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개인들이 매수 우위하고 있는데 아마 이 매수가 대부분 배터리 소재주 쪽, 이쪽 좀 밀리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들 들어가지 않았나. 아니면 저 밑에다 이렇게 받쳐놓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코스닥 매수 우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기관은 한 2,500억 정도 매도 우위입니다. 양시장에서. 그래서 오늘 눈여겨볼 대목은 개인들이 여전히 코스닥에서 매수 우위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객예탁금도 이렇게 보면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49조 6천억이니까요. 50조 근방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금년 보면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작년에는 1년 내내 이렇게 빠져나가기만 했습니다. 한 20조 정도가. 그래서 지금 한 50조 정도인데 2년 전 3,300포인트 넘어갔을 때 그때 예탁금이 한 75조 정도 됐습니다. 지금 50조라고 그러면 그렇게 돈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최근에. 그래서 아직 그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들이 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시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는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개인들의 어떤 매수 심리를 볼 수 있는 신용융자 잔고가 지금 19조 3천억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예년 평균이 한 10조 안팎이었던 것에 비하면 2배 정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3,300 지수가 찍었을 때도 신용융자 잔고가 한 25조 정도 됐습니다. 그게 이제 증권사들이 최대치 풀로 해줄 수 있는 그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그 수준에 다다랐다는 얘기니까 신용으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 이 중에 특히 절반 이상이 10조 가까이가 코스닥에 집중돼 있었고 코스닥 중에서도 배터리 소재주 에코프로 BM 신용융자 최근 증가분 1위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뭐 LNF 이런 쪽으로 1, 2, 3, 4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렇게 높은 가격에 개인들이 신용으로 그 주식을 샀을 리 없을 것 같다 싶지만 지표로 나온 거를 보면 꼭지에서 개인들이 신용으로 그렇게들 많이 들어와서 샀습니다. 아마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 사신 분들은 좀 걱정 좀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조금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좀 공부가 되실 거예요. 신용융자는 그렇고요.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도 지금 돈들이 조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연초에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다가 다시 이렇게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대형주들 반도체나 자동차 또는 뭐 게임, 바이오 이쪽들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런 쪽으로 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펀드 쪽으로도 좀 돈들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죠. MMF도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그랬죠. 언제든지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자금이다. 금년 연초에 한 40조가량 이렇게 급하게 돈들이 들어왔다가 최근에 조금 빠져나가기는 했지만요. 절대 금액으로는 아직도 증시 주변에 이렇게 포진해 있다. 시장이 조금 된다 싶으면 이런 돈들이 증시 쪽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는요. 해외 시장인데요. 특별할 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해외 시장은 요 상단을 뚫지를 못했다. 우리 시장은 지금 이걸 뚫었지 않습니까?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은 좀 지금 디커플링 되고 있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시장이 더 강하다. 미국 시장을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힘이 약화되고 있다. 우리 시장은
거래 대금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시장 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고점을 못 뚫고 있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언하기는 어렵죠. 여기 살짝 올라주면 이제 앞에 고점을 뚫을 수도 있는데 또 미국 시장을 지금 서서히 낙관하는 그런 그 분석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걸로 봤을 때 미국 시장도 이제 뭐 은행권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리스크가 많이 이렇게 감소되면서요. 불안감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먼저 이렇게 가고 있지만 미국 시장도 또 이렇게 고점을 넘기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니케이 이렇습니다. 앞에 고점 못 넘기고 우리보다는 못하죠. 대만은 앞에 고점을 뚫고 나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독일, 유럽 앞에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유럽 시장만 이렇게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고점 부근에 다시 왔는데요. 유럽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모양이. 상해 지수가 이렇습니다. 상해 지수도 앞에 고점 근처에 이렇게 다다라 있죠. 항생, 홍콩 지수 많이 빠지니 이렇게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체로 봐도 최근 시장은 우리 시장이 가장 강하다. 상당히 전례 없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아마 지금 제 유튜브 들으시는 그 구독자분들 중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렇게 나누어서 조금씩 팔자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바닥에서 사신 분들도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렇게 쫓아가서 신용으로 사신 분들도 어쩌다가 또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요. 프로보다는 시총으로 지금 에코프로 BM이 시총이 오늘 26조. 에코프로는 그보다 한 10조 정도 낮습니다. 에코프로 BM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프로 보면 추세가 아주 단단하게 아직 안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밑에서 사신 분들은 오늘 좀 이렇게 6% 정도 빠졌다고는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 대세에 지장 없는 것 같아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16%가 빠졌습니다. 그래도 추세는 이렇게 하죠. 이것도 밑에 사신 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신용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용 잔고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신용 잔고 최근에 증가율 1위부터 한 4위까지가 에코프로 BM, LNF 이런 것들입니다. 가장 신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렇게 높은 가격에 어떻게 그 빚을 내서 주식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서 보시면 이 빨간 그래프가 주가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덩달아서 이렇게 신용 잔고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볼까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틀 전 거죠. 3,458억 들어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에. 가장 신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여기에 어떻게 들어갈까 싶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3월 17일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2,300억이죠. 그러니까 한 달이 안 되는 그때 2,300억에서 지금 3,400억이니까 이 높은 가격에 이 높은 20만 원 넘어가는 그런 가격에서 거의 한 1,500억 정도가 신용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500억이 적은 것 같지만요. 이게 대출이기 때문에 개인당 1억씩 했더라도요. 1,500명이 지금 이렇게 높은 가격에 신용으로 사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6% 빠졌으면요. 얼추 계산해 보면 주식 대용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신용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러면 보통 한 3배 정도 들어갑니다. 자기 돈 1,000만 원이면 한 3,000만 원 정도 주식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에코프로 BM을 신용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면 오늘 6.2%니까 근한 20% 정도 오늘 하루에 원금에서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에코프로 BM은 그런 대로 나은데요. 에코프로는 오늘 하루에 6%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제 들어가신 분들이 근한 50% 빠졌다는 얘기예요. 원금에서 풀로 들어갔으면 신용으로.
풀로 안 들어갔더라도 타격이 굉장히 컸겠죠. 한 20, 30% 빠졌겠죠. 근데 풀로 들어갔으면 50% 반토막이 났다네, 원금에. 내일도 만약 이렇게 빠지면 담보 미달되면서 깡통 계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신용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 그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익이 났더라도 조금 이렇게 분할해서 이익 실현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혹시라도 그 고점에서 이렇게 사셨다고 그러면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도 좀 이렇게 반등해 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렇게 급등주는 그냥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반등해 주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든 또 빠지든 상관없이 신용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러면 물량을 좀 줄여야 되지는 거 아닌가. 전부를 안 팔더라도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는 그 좀 몸집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지금 공매도를 하고 거의 가진 것들을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들이, 물론 굉장히 힘이 있는 개인들이라고는 그러지만요, 기관이나 외인들이 가담해 주지 않으면 개인들이 매수로 계속해서 그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오늘 시장이 아마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돼요. 어느 정도 좀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 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신용 들어가신 분들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혹시 신용으로 가지신 분들 계시다 그러면 몸집을 좀 줄여야 된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늘 에코프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요. 제가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 배터리 소재주들이 지금까지 강력한 주도주였는데 지금 로봇주도 그렇고 그쪽 그 배터리 소재주도 그렇고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도권이 거래소 쪽으로 이렇게 살짝 옮겨가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그런 종목들 좀 예비 주도주라고 그럴까요? 될 만한 종목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째는 CS 윈드 말씀드렸죠. 재생에너지 이쪽도 큰 맥락으로 봤을 때 환경 관련주다. 탄소 그 배출 이걸 이제 줄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취지가. 전기차가 왜 얘기가 됩니까? 가솔린을 좀 덜 쓰고 전기차를 쓰자. 알리백이라는 게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이쪽 저 태양광 이런 것들을 쓰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배터리나 전기차 이런 것들도 각광을 받겠지만 재생에너지 쪽도 그에 못지않게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할 것이다. 그 중에 이제 CS 윈드는 풍력 관련해서 이 업체고 앞으로 그 투자해 놓은 것들이 성과가 많이 나타날 텐데 작년까지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 실적 때문에 주가가 아직은 저렴하다. 아직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오른 게 없다. 금년 2분기 이후로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주가 추세로 봐도 단단하지 않습니까? 추세 바닥만 닿으면 이렇게 반등해지는 맛인데 지금 다시 추세 하단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살 종목이 마땅치 않은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부담이 없어 보여요. CS 윈드 이런 것들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마땅히 살 종목이 없다 그러면 그런 종목 들어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같은 시각인데 현대로템 방위산업 관련주죠. 잘 아실 겁니다. 폴란드에 K2 전차 그 지금 납품하고 있다는 거. 이쪽 관련해서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또 여러 가지 그 사업상 실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악재는 없을 것 같다. 실적은 조금씩 좋아지지 않겠나. 그때그때 이렇게 납품할 때마다 실적이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또 이 방위산업이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호재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국방예산 같은 것들도 대체로 지금 선진국들이 많이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가 이제 아주 대표적인 나라인데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현대로템은 방위산업 관련주죠. 그래도 그 손에 꼽을만 하죠. 근데 주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가를 보고 이렇게 가격이 낮기 때문에 지금이 살만한 가격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가 앞에 저점이고 여기가 저점이죠. 쌍바닥 모양이죠. 쌍바닥 모양이면서요. 최근에 이렇게 우상향으로 살짝 이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나 그다음에 뭐 로봇주나 이런 것들이 시장은 끌고 갔지만
그 와중에 현대로템이 살짝 이렇게 매집하는 그런 흔적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 매물대 보이시죠? 여기가 매물 집중된데 여기를 이렇게 살짝 뚫었어요. 그래서 이 위로는 어느 정도 가격만 좀 올라가게 되면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급 면에서도 굉장히 모양이 좋다. 그래서 현대로템, CS 윈드 지금 제가 이렇게 연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다음에 이제 며칠 전부터 제가 현대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아직도 예전에 그 많이 사신 분들 보니까요. 10% 정도 그 잔고에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워낙에 많이 빠졌었다 그런 얘기죠. 이제 현대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이렇게 많이 산 것 같지만 현대차도 은근히 이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38만 주 샀는데 매일 한 10만 주가량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런 것도 좀 특이하다. 현대차 얘기가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꾸준히 이렇게 사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반도체 아니죠 배터리주만 올라간 것 같지만 은근히 자동차 쪽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제 전기차 이쪽에는 부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부품주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하고도 이렇게 조금 연결이 될 만한 그런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 화신, 뭐 성우하이텍, 한국단자 이런 것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은 전기차로 이렇게 바뀌더라도 좀 이렇게 수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래프 모양이 현대차하고 이렇게 비슷해요. 근데 일봉으로 보면 현대차가 이렇게 앞에 고점 거의 다다랐죠. 근데 일봉으로 보면 좀 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현대차 이때 이렇게 높게 사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2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빠져줬습니다. 이유는 전기차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보면서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테슬라가 시총이요. 700조가 넘습니다. 원래 천슬라라고 그래요. 1000조까지도 갔었는데요. 700조인데 지금 현대차가 40조가 안 돼요. 거의 한 20배 차이 납니다. 근데 지금 영업이익은요. 현대차가 아마 작년에 10조 가까이 됐습니다. 테슬라가 한 2조 정도 됩니다. 매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하고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기업인데 전기차를 한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앞으로 성장성만을 놓고 주가가 한 20배 차이가 나 있다는 얘기죠. 테슬라가 워낙 선두 기업이고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멀티플을 줘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대차가 자기 그 가진 어떤 그 본래 모습보다 훨씬 저평가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40조가 안 되는 시총이라는 거는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합치면 지금 50조 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140조가 됐는데 그 배터리를 가지고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가 지금 40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른 봐도 그런 걸로 봤을 때도 현대차가 좀 상승 여력이 있는 거 아닌가 여기서 조금 제 가치를 조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길게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차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것들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 좀 들어갈 만한 가격 아닌가. 그래서 아마 들어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 꽤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요. 요 매물대가요. 요거 이제 주봉이니까 좀 긴 시각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요 가격대 한 17만 원 가격대에 이렇게 매물이 길쭉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들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후로는요. 근데 그 가격대를 지금 이렇게 매물대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매물대가 조금 얇아지죠. 그래서 현대차도 좀 여기에서 상승 여력이 상당히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차나 뭐 기아차가 최근에 그래서 같이 보도 될 것 같고요. 기아차는 입었을 때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는 아직도 조금 불투명해 보여요. 이 전기차의 엔진이 부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오히려 그 현대차나 기아차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괜히 그 부품주로 들어가서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완성차 쪽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요, 제가 그동안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SPG가 오늘 굉장히 강했다가 이렇게 밀렸는데요. 최근에 황사 얘기가 나오면서 또 예전에 SPG가 그 황사 얘기 나오면 공기청정기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좀 주가가 오르는 그런 게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로봇 관련주로 구분이 되면서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오늘 아마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위에 꼬리를 길쭉하게 남겼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올라갈 때마다 좀 이익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일 하이텍도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망가진 모습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추천드렸지만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기간 조정,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익이 많이 나 있다고 그러면 꼭지에서 이렇게 따졌을 때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한 10% 정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반등이 된다고 그러면 좀 팔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반면에 덴티움은 제가 보기에 추세가 아직도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전형적인 급등주 패턴이거든요. 앞에 신고가 내고 나서 그 전에 이 각도보다 상승 각도가 훨씬 이렇게 가파르면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구간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지금도 팔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형적인 급등주 패턴. 중국에서 여전히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 외에 이제 더존 비주얼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더 안 빠질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스바이오메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사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이거 10,000원 이하에서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다들 이익이 많이 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익이 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오늘 그 12물량 주식으로 상장한다고 그럽니다. 한 140만 주 정도요. 근데 원래 12물량 주식 상장을 시키면 물량이 많아지면서 주가가 좀 주춤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 정도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표가가 꽤 높은 거 아닌가. 물론 그 물량이 내일이라도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오늘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상당히 높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9월 법인인데 작년에 그 흑자 전환했습니다. 금년에는 한 50억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날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또 2만 원 넘어서는 거 아닌가. 아이템이 워낙 좋습니다. 여성들 가슴 보형물, 인공뼈, 인공피부, 또 최근에는 그 리프트실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저 미국향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수출이 많다고 그러고 국내에서도 인기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그 좋은 호재들이 있는데요. 한스바이오메드는 제가 아주 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급등할 때마다 이익 실현하셔도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급하게 팔 건 아닌 것 같다. 좀 지켜봐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때문에 제가 말이 길었는데요. 안 가지고 계시더라도 공부하는 셈 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참고가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